그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우라. 덩치가 크죠.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인 오영사와 신영사의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안 보신 분들이라도 충분히 이 영상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보고 와서 저희 조회수를 늘려주는 것도 나름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안 보고 온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의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영사는 예전에 같이 일했던 송영사에게 마음을 주고 3년이 지난 지금도 못 잊고 있었는데 점점 그 자리에 신영사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오영사의 시선에서만 사건을 진행해왔는데 지금부터는 신영사의 시선 역시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둘의 시선이 번갈아 나온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오영사가 신영사의 데이트 신청 소원을 창렬로 메꿔버린 뒤 며칠이 지났고 신영사와 오영사는 마약 밀매를 하고 있던 용의자를 후송하기 위해 같이 열차에 타게 됩니다. 신영사는 저번에 오영사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지만 오영사가 눈치가 없는 건지 없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데이트 장소에 다른 동료 경찰들을 끌고 와서 수사를 같이 하는 바람에 데이트가 망해버렸고 그 이후로 아무런 진전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신영사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교통순경인 유미씨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했고 유미는 이럴 땐 변학으로 가져야 한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유미는 신영사에게 오영사 같은 여자한테는 직구로 들이대면 안 된다고 변학으로 한번 써보자는 말을 하네요. 지금 안 그래도 롯데 개못해가지고 개빡치는데 왜 갑자기 야구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 그러니까 이제 신영사가 오영사에게 유미한테 데이트 신청 받았다는 사실을 살짝 흘려주고 그 말을 들은 오영사가 살짝이라도 표정이 변한다면 그 작전이 성공한 거란 말을 해줬습니다. 신영사는 꽤나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했고 진짜로 데이트 신청을 받은 것 마냥 마술 공연 티켓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태로 오영사와 함께 용의자 후송을 위해 기차를 타며 가고 있었고 어떤 정차역에서 코난과 유명한 그리고 미란이가 타게 됐습니다. 뭔가 얘네가 타서 용의자가 튀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용의자는 커피 마시고 싶다는 말을 하며 개수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영사는 신영사에게 네가 대신 커피를 사와주라고 말을 했고 신영사는 지갑을 찾는 척하며 은근슬쩍 마술공연 티켓을 흘렸습니다. 그 티켓을 본 미란이가 마술 보러 가는 거냐고 물어봤고 신영사는 드디어 기회다 싶어가지고 유미씨가 마술 보러 같이 가자고 말해서 이번 비번날에 같이 가기로 했다는 TMI를 방출해줬습니다. 신영사는 오영사의 표정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영사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잘 갔다 오고 마술의 비밀을 알아오면 자신에게도 말해달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신영사는 살짝 실망하며 커피를 사러 갔고 오영사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신영사와 유미가 데이트를 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거슬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영사는 그래서 이 용의자를 빠르게 후송하고 유미한테 가서 진짜로 데이트할 거냐고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난과 같은 공간 안에서 5분 이상 같은 공기를 마셔버린 바람에 사건이 발생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데리고 가던 용의자가 죽어버렸습니다. 만약 이대로 용의자를 죽인 사람을 잡지 못한다면 신영사와 오영사는 감봉의 좌천, 심하면 해고까지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옆에 있는 꼬마가 제발 이 사건을 풀어주길 기도했습니다. 삶과 죽음을 관리하고 있는 코난은 이 불쌍한 월급쟁이들을 가엾게 여겼고 신이 사건을 해결해줍니다. 그렇게 사건을 해결하고 오영사와 신영사는 경시청으로 돌아왔고 둘은 용의자를 죽게 했다는 책임을 물어 둘 다 연봉의 10%를 3개월 동안 감봉당했습니다. 유미는 오영사와 함께 걸어가며 위로를 해줬고 오영사보다는 신영사가 조금 더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영사는 유미 비에서 신영사의 이름이 나오자 지금 유미가 신영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미에게 신영사 좋아하냐고 물었고 유미는 살짝 당황하더니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오영사는 이 새끼 뭐 잘못 먹었나 하는 생각을 하며 본인이 그래도 신영사 선배이니까 부하의 연애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진짜 좋아하는 거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유미는 살짝 당황하며 전혀 안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영사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순진한 신영사 꼬시지 말라고 말하며 돌아갔습니다. 한편 신영사는 오영사에게 변화구를 던져봤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고 심지어 용의자를 죽게 하는 바람에 감목까지 당해서 상심이 큰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오영사가 웃음에 다가와서는 신영사의 등을 치며 힘내란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영사는 오영사도 분명 본인처럼 감봉당했을 건데 왜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냥 단순한 사람인갑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났고 오영사는 간만에 쉬는 날에 TV 보면서 여유를 즐기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오영사의 어머님은 자신의 딸이 산적마냥 괄괄한 성격이라 남자 따윈 주변에 없고 심지어 쉬는 날에는 TV만 보고 있어서 이 새끼 과연 시집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울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딸한테 남자친구를 만들어주자 라는 생각으로 맞선이나 보라고 했고 오영사는 딱히 맞선 볼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영사의 마음에 다른 남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남자 얼굴이 또렷하게 생각났는데 요즘 들어서는 점점 그 남자 얼굴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영사가 이렇게 거부를 해도 오영사의 어머님은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선을 안 본다면 TV선을 뽑아버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영사는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를 봐야 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안 보고 발가락으로 맞선 볼 상대를 선택했고 어머니는 오영사가 발가락으로 선택한 상대를 보더니 네 눈이 괜찮은 것 같다고 빨리 나를 잡아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영사는 엄마 때문에 별 수 없이 맞선을 보기로 하긴 했지만 이게 가기 싫어가지고 유미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미는 그럼 너가 맞선 보고 있을 시간에 어떤 형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빼내주겠다는 식으로 말해줬습니다. 오영사는 잘 됐다고 생각했고 일단 맞선 자리에 나가봤습니다. 맞선 자리에 나가서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맞선 자리에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백형사였습니다. 이 새끼 생긴 것도 되게 느끼하게 생겼고 뭔가 자신을 바라볼 때 어린 시절 첫사랑을 바라보는 것 마냥 아련하게 바라봐가지고 눈을 찔러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필 발가락으로 고른 게 백형사라니 오영사는 자신의 발가락을
머리카락이 귀신에 들린 게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영사는 맞선을 보는 내내 집중을 하지 못했고 얼른 유미가 오영사를 구해줄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신을 여기서 빼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치챘는지 백형사는 누군가 이 맞선 자리에서 오영사를 빼내주기로 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오영사는 당황하며 아니라고 대답하려고 했는데 백형사는 이 자리에 신영사가 와서 오영사를 빼내준다면 깔끔하게 빠져줄 테니 만약 신영사가 오지 않는다면 자신과 결혼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영사는 이 새끼가 강화도 조약 마냥 걔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하려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바로 뺨을 한 대 우리며 거부를 할까 하다가 뭔가 신영사라면 진짜로 자신을 구해주러 올 것 같아서 백형사가 제안한 강화도 조약을 승낙했습니다. 오영사는 분명 유미가 오영사를 도와주기 위해 보낸 형사가 신영사일 것임을 확신했고 신영사라면 분명 여기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오영사는 자신이 왜 이렇게 신영사가 오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신영사에게서는 연락도 없고 올 것 같다는 느낌도 안 들었습니다. 백형사도 살짝은 궁금했는지 반장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영사의 행방을 물었고 신영사는 지금 편의점 강도를 쫓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오영사는 당황해가지고 이대로 가다가 나는 이 음흉한 새끼의 아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신영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백형사는 그런 오영사를 막았고 오영사가 신영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준다거나 지금 당장 이곳으로 오라고 말하면 자신이 너무 불리하다고 신영사를 믿고 기다려보란 말을 합니다. 아마 신영사라면 편의점 강도 사건을 해결하고 이리로 올 것이고 만약 편의점 강도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여기로 온다면 근무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될 텐데 저번에 징계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 정도의 미친놈이라면 백형사도 인정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영사는 존나 잘못 걸렸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한편 신영사는 분명 코나이나 유명한이 있을 때만 용의자가 3명이 되고 그 용의자 3명 중에 진범이 있는 개같은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놈들 없이 자신만 있는데도 용의자가 3명이 된 상황이 벌어져서 죽됐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신영사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울립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남도일이라는 고등학생 명탐정이었고 코난한테 뭔가를 부탁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남도일은 일단 문자를 보라고 말했고 신영사는 갑자기 왜 문자를 보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문자를 봤는데 오영사가 맞선을 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영사는 겁나 충격먹고 맞선 상대를 죽여버리면 형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검색을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받고 있던 남도일이 해가 지기 전까지 사건을 해결하면 된다고 자신이 도와주겠단 말을 했습니다. 신영사는 이 새끼가 왜 도와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꽤 머리가 좋은 녀석이라 도움을 주겠다니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고 남도일의 도움을 받아가며 사건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러는 동안에도 백형사의 개수작은 진행 중이었으니 만약 신영사가 안 와서 오영사와 백형사가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결혼의 증거를 얻기 위해 맹세히 키스를 해달라는 소리였습니다. 오영사는 그냥 키스하는 척하면서 이 새끼 입술을 뜯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일단은 승낙을 했습니다. 오영사는 신영사가 오기를 오매불만 기다렸지만 신영사는 코빼기도 안 보였고 점점 해가 지는 중이었습니다. 완전한 일몰까지 10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신영사에게 전화가 왔고 신영사는 편의점 강도를 잡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기까지는 5분 정도 걸리니 빠르게 가겠다고 말을 하고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오영사를 맞선 자리에서 구해내는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자신에게 맡긴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오영사는 대충 얼버무렸고 신영사는 확실한 대답을 듣기 위해 뭐라고 말을 하려던 순간 갑자기 신영사가 잡아놨던 편의점 강도가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영사와 같이 있던 이영사는 신영사를 불렀고 신영사는 지금 오영사를 데려가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며 망설이던 순간 오영사는 당장 범인을 쫓아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영사는 알겠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고 오영사는 배울 수 없이 이 느끼한 백형사하고 맹세히 입맞춤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 시각 신영사는 범인을 잡았고 오영사가 있는 곳에서 너무 멀리 온 바람에 오영사를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나 현타온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이 형사가 용의자 호송이나 사건 요소 쓰는 거는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넌 네가 해야 하는 일을 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 듣고 나서 고맙다고 말한 뒤 바로 신영사는 뛰기 시작했고 생각해보니까 이 형사가 범인을 제대로 잡아두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저 새끼가 원래 다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오영사는 백형사와 입맞춤을 하기 직전이 되었고 오영사는 지금까지 송영사가 자리하고 있던 오영사의 마음에 신영사가 완전히 들어왔다는 걸 깨닫고는 너무 늦게 깨달아버려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며 키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형사와 키스를 하며 이 인간의 입술이나 혀를 잘라버려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신영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에는 신영사의 실루엣이 있었고 사건이 발생했으니 도움을 요청한다는 말을 남기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영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밖에 세우던 자신의 차를 찾았고 차를 타고 가며 왠지 밖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신영사를 데리고 가졌습니다. 열심히 뛰어온 신영사는 해가 져서 죽됐다고 생각했는데 오영사가 왠지 차를 타고 있었고 자신 보고 차를 타라고 하는 걸 보니 일이 다행히 잘 풀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의 마음은 많이 발전이 됐고 점차 서로의 감정을 알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네요. 이제 이 둘이 완벽하게 이어지는 에피소드는 다음 영상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점점 신영사, 오영사 감정 상태를 말하는 부분이 많아져가지고 쓸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진지하게 리얼 연애 소설 적는 느낌으로 가려고 했는데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정신 빼놓은 일이 많아져서 그런지 진지한 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지려는 것 같네요. 아무튼 다들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